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걸리고 또 사망 원인 1위인 이것, 바로 암입니다. 이 암은요, 불치병은 아니지만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70%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에 대한 그런 공포와 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 대한기능의학회 이재철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암과 관련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네네. 이렇게 3가지 정도인데요. 네네.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게 암 면역 치료 방법이라고 하던데 네네네. 정확히 어떤 치료인가요? 네. 일단 요즘 암이 불치병처럼 네. 더 숫자가 의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처음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 네. 대개 대학에서 그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은 3가지인데 말씀하신 수술 아니면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그 3가지를 다 하신 분도 있고 한두 가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치료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5년 이내에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지금 하는 건 뭐죠? 3가지다. 암세포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 몸이 체력이 안 돼서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할 때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도 죽이다 보니 체력이 고갈돼서 치료는 중간에 멈추신 분들도 있고 또 백혈구 수치라든가 이런 바이오마커를 측정해서 너무 견디기 힘들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치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3가지 치료를 해서 효과적이고 완치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큰 덩어리의 암세포는 죽인다 할지라도 조금은 그러니까 즉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라든가 남아있는 그런 암세포들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증폭이 돼서 또 이렇게 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런 치료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돼서 다시 커지고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대학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는 이런 상태가 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개발되고 있는 게 지금 면역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역 치료제라는 것은 타겟 셀 세라피, 즉 그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목표로 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합니다. 기존에 했었던 치료 방법들은 부작용이 많아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암 면역 치료라는 것은 타겟 셀 세라피, 즉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는 그런 암 면역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대학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이 암 치료 방법이 환자한테 좀 고통스러운,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혹시 암 면역 치료 방법은 뭔가 좀 다른가요? 이 통증 면에서? 통증을 떠나서 네. 기존에 썼던 치료 방법은 표현했듯이 정상세포라든가 다른 장기 내지는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표적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했었던 방사선 항암 치료라는 그 자체도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그런 치료를 하고 우군을 많이 보내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나머지 살아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내 세포까지 죽이다 보니 면역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내 면역 세포들이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다시 그들이 세력이 왕성해지면 재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든, 즉 면역력을 올리고 내 몸 컨디션이 최적화되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면역세포 치료를 하면 부작용도 줄이고 실은 더 치유, 관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네. 적만을 선면하는 그런 전략인 것이죠. 아, 그래서 대학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서 잘 먹으라고 환자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먹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몸에 50조 이상 세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최적화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해결하고 있지만, 전쟁이 지금 극심하게 일어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계속 전쟁 중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했었던 그런 상태의 영양 섭취로 상태를,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영양 공급을 다 못하죠.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신 분들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겠기 때문에, 또 그런 치료 전후로 해서 내 몸의 세포들한테 산소 영양 공급하고 내지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듯이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럼 먹기보다는 이 치료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네네. 그런 네. 방법이군요. 네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수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합니다. 외국 같은 사례와 비교했을 때는 그런 대학에서 하는 세 가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최신 트렌드로 따지면 수술을 해서 네. 큰 암덩어리 세포들은, 큰 원료에 있는 애들은 제거를 해서 시간을 버는 거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시간을. 특히 이 간이라든가 내지는 췌장 같은 그런 암들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나머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환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먹는 것으로는 절대 내 면역 세포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돈. 아, 그쵸. 왜냐하면 군수 물자부터 시작해서 뭐 군량미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인데,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먹는 것밖에 없는데, 먹는 것으로 과연 가능하겠냐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암에 왜 걸리셨나요? 그렇게 내가 잘 먹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렸던 것은 체내의 불균형이라든가 뭔가 시스템이 고장나서인 거기 때문에 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우군을, 전쟁을 선포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에게 영양 공급 내지는 갑옷, 장비 투여할 수 있는, 그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양 상태를 먹는 것이 아닌 혈관 주사로 지속적으로 투여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피가 계속 만들어지고 생성 소멸하는데 그 좋은 피가 백혈구가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NK 세포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들이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걸 과연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이 말이죠. 먹는 것으로 안 된다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암 면역 치료를 네. 좀 추천하는 환자분 있을까요? 어떤 유형의 환자분한테 적합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암에 대해서 처음 걸렸을 때 굉장히 당혹하거나 내지는 의사들 말에 이제 순종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신 상태에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이 위중한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전이 원발성으로 있어서 혹만 떼어나면 초기 질환인 경우는 그렇게 초기에는 필요 없지만 전이가 약간 혈관이든 림프든 전이가 있다 했을 때 실은 뭐 이렇게 다른 항암 방사선도 하지만 그런 분들일 경우는 곁들여서 항암 면역 세포 치료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 같이요? 같이 네네. 진행하는 거요?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치료를 해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 5년, 10년 장기적으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단기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피해를 적게 받고 그 암세포들은 최대하게 죽여나가는 그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적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즉 약간의 전이가 있거나 또 두 번째로는 대학에서 치료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재발이 되신 분, 재발이 됐는데 초기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분, 즉 우리가 대학에서 하면 5년 생존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지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다시 재발이 됐다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런 항암 면역 세포 치료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치료를 다 했는데 전신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로도 내지는 암 표식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분도 있지만 조금 수치는 계속 올라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암 덩어리는 보이지 않고 이게 추적 관찰을 계속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이 안 드신 분들은 이런 표적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를 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잖아요. 완전히 완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을 내가 주인인 환자 본인이 항상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으셔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항암 면역 치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쟁이 일어나면 죽은 애들이 생깁니다. 염증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악액증, 카케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염증들이 쌓여서 또 다른 정상적인 세포라든가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아, 내가 빼내야죠. 네네. 그 염증이 쌓이지 않게끔, 독이 쌓이지 않게끔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육안으로 또 혈액 검사로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완치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늘 해독을 한다. 전쟁을 할 것인지 공존을 할 것인지 또 중요하지만 늘 해독은 지속적으로 관해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면역세포 치료와 이 해독하는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그 환자분들,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할지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초기 검사에서 전이가 좀 되신 분들, 네네. 그리고 재발하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는 끝났으나 약간 그 잔존해 있는 상태의 그 환자분들, 요 세 분의 네네. 유형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뭔가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여러 번 제가 표현을 했지만 내 몸에 50조 이상 세포들이 존재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도 또한 그런 것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 걸렸다면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죽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태가 돼 있다 보면 면역이 더 떨어져서 암세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또 이것만 해서 또 뇌는 그 에너지 소스가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중요한 거, 그런 시기에 필요한 그 레시피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리 암 면역 치료하신 병원에서는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가셔서 내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암 세포들이 싫어하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네. 그래서 이 산소 치료라든가 좋은 공기, 700고지 있는 높은 곳에 이렇게 항암제처럼 작용하는 뭐 이렇게 좋은 산소가 함량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릴렉스하고 쉬는 휴를 하는 이런 시간들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산소 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치료를 해주면 좋고, 또 하나는 평상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타민 D, 암 환자는 혈중 농도가 60이 됐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보는 게 중요하고, 보조식품 먹는 것도 중요하고, 급격히 올리는 방법은 요즘 주사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수치 10 이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주사를 뭐 3개월 간격으로 맞게끔 돼 있지만, 암인 경우는 그거를 2주 간격으로 맞으셔서 최대한 빨리 피크 타임으로 60 이상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을 스스로 자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일찍 주무시는 거, 스트레스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온열, 그날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 유연시켜주고 혈액순환 시켜주는 거, 이런 네네네 욕조에서 풀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물을 2.5리터 이상 드셔야 됩니다. 그거는 순환을 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우리 좋은 세포들, 면역 세포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특히 알칼리수,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까도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독이잖아요.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염증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천연 물질이 강황, 커큐민 강황입니다. 네, 이거를 평상시에 드시면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드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또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동물성으로 된 아니면 뭐 이런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드시면 또 수은 중독이 돼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이재철 회장님과 이 암 면역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특히 네네. 좀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암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인들인데, 정말 고통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극복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병과 싸워서 져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암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거나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에서 완치가 되게끔 내가 노력하느냐, 이 치료 마스터 플랜처럼 환자 본인이 중심을 잡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보다도 자기 암병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귀동냥을 하시되 큰 줄기로 치료 플랜을 A부터 Z까지 세우셔가지고 그런 플랜 하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을 하신다면 능히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짜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